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하는 영상이고요. 저번주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많이 못했는데 회원분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를 최근에 할 게 좀 많아서 공부량이 좀 많다 보니까 방송을 저번주에 열심히 못했다. 그래서 요번주에는 이제 좀 방송을 열심히 하겠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는데요. 항상 이제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나를 믿는다 그러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들은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는 다 회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게 공부를 하는데 리딩을 이용을 하는 거는 이 공부를 직접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공부를 시간이 많이 들여서 한다 그래도 성과라는 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성과라는 게 다 같진 않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해나가는 공부량이 도움이 되고 공부의 질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추천을 해서 또 어떤 산업 흐름 같은 걸 읽었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틀리는 거, 미래라는 거는 불확실한 거죠. 항상 틀릴 수 있어요. 틀린다라는 거를 틀릴 수 있다. 이거를 가정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야,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투자하면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미래를 읽는 거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에 대해서 창의적인 거잖아요. 이건 창의력이에요. 틀린다 그래서 투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틀린다고. 투자는 결국은 분산을 해서 정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은 100%로 한정이 돼 있고 수익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수익이 납니다. 그냥 분산 투자해서 오래 투자만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수익이 나요. 다만 거기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공부량이랑 수익은 비례해요.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이제 깨달아가는 시점들이 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저축과 연습님이 이제 계좌 더블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익은 항상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수익을 막 내고 싶어요. 크게 빨리 내고 싶어요. 빨리빨리. 기업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기업이 돈을 벌면 이거를 어떻게 돼요? 분배받는 거예요.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라는 거.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이 기업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런 공부를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제대로 읽고 있는가, 그리고 투자를 해나가면서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확인을 하면서 미래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등등등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성과를 나눠 가지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하면 기업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매매를 해서 번다라고, 이제 매매를 해서 기업이 벌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벌 거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시세 차익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도박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투기꾼들이 가끔 수익을 빨리 주기도 해요. 5년 들고 있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한 달 만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려.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돼요? 나눠 팔아야죠. 그냥 이거예요. 야, 내가 샀는데 너무 많이 빠져. 더 싸졌다. 더 사야죠. 야, 내가 주식 다 주고 있는데 더 살 돈이 어디냐? 그럼 몰빵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 해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싼 구간에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왜? 빠진다 그래도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고, 뭐 테마 타고 이슈 타고 또 수익을 많이 내주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수익을 덜어서 싸진 기업들을 계속 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몰빵 투기꾼들이나 살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 박혀 있으니까. 손실 주니까 못 팔겠어. 본전 생각해야 되니까. 야, 그럼 본전 생각하지 말아야지. 손절을 해야지. 손절이라는 자체가 이제 매매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을 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내가 투자로 접근을 하고 있나, 투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를 다잡아 가야 됩니다. 한방 수익이라는 거는 항상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00%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100%가 올라갔는데, 자, 50%만 빠지면 본전이에요. 마이너스 70% 빠지면 손실이에요. 자, 반대로 분산 투자를 해요. 자, 100% 올라갔을 때 2분의 1을 덜었다. 그러면 50% 빠지면, 자, 50% 수익이 남아있어요. 세이브가 돼 있어요. 야, 그럼 이때 안 팔았을 수도 있잖아. 그냥 안 팔았어도 어때요? 자, 100% 올라갔다 50% 올라가면 요건 본전이에요. 근데 이 포지션만 본전인 거죠. 다른 포지션들을 갖고 있잖아요. 몰빵은 요 하나의 기업 하나의 흥망성쇠에 내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위험한 짓거리들을 왜 하냐 이거예요. 한방 수익이라는 건 항상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0% 수익과 마이너스 50% 수익이 똔똔이라는 거예요. 몰빵은. 자, 이 개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을 최소 수익 확률 70% 이상 내야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져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보면 몰빵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54% 정도 됩니다. 상방. 하방이 46% 정도 돼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장기적으로 한 20년 데이터 평균 쳐보면 대충 한 54%, 막 1년, 3년 이 기간에는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방 확률이 막 70% 될 수도 있고 90% 될 수도 있죠. 이런 단기간에는. 근데 뭐 10년, 20년을 평균을 해보면, 자, 확률은 상방 확률이 54%고 하방 확률이 46% 정도 돼요. 그럼 수익과 손실의 확률을 딱 보면 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빵 투자자는 어때요? 수익 확률을 70%까지 맞춰야 본전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이미 데이터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검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특출난 사람들은 여기서 이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타짜예요, 타짜. 내가 타짜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방 수익을 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타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호구였어. 그럼 깡통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 수익은 항상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수익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다. 그래야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저축과 연습님의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달에 야심차게 투자를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야, 톡톡이가 이거 보니까 막 유튜브로 떠들고 뭐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빨만은 아닌 것 같아. 이름은 이제 이빨 톡톡인데 얘 보니까 되게 합리적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800만원 일단 800으로 시작을 해보자. 스타트. 그냥 초심자의 운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자, 이 시점을 보면 기가 막히게 지나고 보니까 꼭지를 잡았어요. 꼭지에 이제 스타트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어때요? 자, 힘들죠.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힘든 구간들이 바로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초심자의 운이 있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초심자의 운이 없어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야, 이거 지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꼭지에 시작을 했어요. 투자를. 그쵸? 2017년도에 장이 좋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뉴스플로우라든가 이거 보니까 회원분들도 요 시점에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회원분들 평균 보니까 이 시점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나고 이제 지금까지 버텨서 이제 투자를 이어놓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다 좋죠. 근데 이제 뭐 중간에 한 10% 정도 회원분들 중에 저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0% 이상은 요런 하락 맞으면 다 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회원분들을 무시했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야, 대단한 분들인 거야. 우리 회원분들도. 이런 인고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제 큰 수익을 만들어서 투자의 기틀을 마련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만 흘리면 되는 겁니다. 시간만. 이런 경험들을 해놨다라는 거는 한 사이클 경험했어요. 한 사이클. 보통 3년에서 5년에 한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 한 사이클을 경험했어요. 이게 2번, 3번 반복이 되면 자산은 5배, 10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경험치가 조금 더 입혀져서 내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입혀진 분들은 당연히 성과가 요거보다 더 좋을 거예요. 요번에 겪었던 첫 번째 사이클보다 두 번째 사이클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은 배움의 동물이니까 배우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까지 있었던 이런 공포보다 훨씬 공포가 덜할 거예요. 다음에 이런 걸 또 만난다면. IMF급의 그런 걸 만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 1700포인트, 1800포인트 깨졌을 때 1900포인트, 1800포인트는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다. 자, 1600이 깨지면서부터는 이거는 IMF 수준의 밸류다. 그러니까 어때요? IMF 수준의 밸류까지, IMF까지는 아니고 요 중간 정도 됐어요. 한 코스피 지수가 1500, 1400 뭐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IMF하고 2008년도 밸류에이션의 한 중간값 정도. IMF 때보다는 살짝 비쌌고, IMF 때 폭락 왔을 때보다는 살짝 비쌌고, 2008년도 금융위기 있을 때보다는 더 쌌어요. 그렇다 보니까 2008년도보다는 강하게 올라오고 IMF 때보다는 덜 올라오는 겁니다.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밸류에 맞춰가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고 2018년도 5월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야, 이거 뭐 5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5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시진핑 뺨 때리고 뭐하고 하면서 2018년도에 미중 분쟁이 막 커집니다. 그러면서 폭락이 딱 와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다 했는데 한 3, 4개월 또 이제 뭐 반등 들어오고 하니까 플러스로 돌립니다. 야, 뭐 이제 갈란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또 이제 아베가 또 일본에서 지랄을 하네. 그러면서 폭락이 한 번 더 와요. 야, 이젠 진짜 끝인가 보다 또 한 3, 4개월 올라오니까 또 플러스로 돌려요. 이젠 가자! 그랬는데 한 번 더 죽이고 와요. 코로나라는 게 와요. 제가 코로나 이거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스 있을 때, 그리고 메르스. 이거는 시장에 타격이 없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 틀렸죠. 2018년도 미중 분쟁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화해할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는 둘 다 죽자는 건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게 격화되면 둘 다 손해인데 결국 지금 뚜껑 까보니까 둘 다 손해거든요. 근데 둘 다 손해보는 짓으로 갔어. 자, 일본 수출 규제 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 맞았어. 일본 수출 규제 있을 때 이거 무조건 반도체 무조건 때려 담아야 된다. 우리는 이제 2019년도 뭐 요거 있을 때 2018년 미중 분쟁 있을 때 이때 IT 기업들 많이 샀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익들이 다 좋잖아요.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뭐 요럴 때부터는 2020년도에는 우리는 가치주 비중을 많이 채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좋잖아요. 남들이 관심 안 갖고 있을 때 다 죽는다 그럴 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은. 그렇게 세일을 해줄 때, 그럴 때 담아놓으면 나중에 성과를 다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다 지나고 보이는 거야. 그 당시에는 어때요? 무서워 죽겠어. 일본에서 소재 안 주고 하면 망한다는데 반도체를 사라네. 야, 근데 그걸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막 피력을 하면 그런 것들을 골고루 사서 또 이제 실패한 것들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굉장히 OLED 좋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좋았어요. 물론 이제 뭐 초기에 이제 뭐 수익은 낮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포지션이 조금 빨랐죠. 뭐 자동차.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막 서영 같은 거 마이너스 70%까지 가고 했으니까 지금이야 뭐 다 플러스로 돌렸는데 뭐 그랬다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수익 더 많이 내줬잖아. 몰빵했으면 골 때리는 상황이 왔겠죠. 코롱 티슈젠 같은 거 망했어.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웅진에너지. 야, 태양광 시장 좋을 거야. 너무 빨랐죠. 도산해버렸네. 망하지 않고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하나솔루션에서 지분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3, 4배정 잡히고 뭐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망해버렸네. 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보니까 저축과 연습님 투자 시작했던 시점에서 코스피는 한 마이너스 30% 정도. 요 코로나 폭락 때 이제 밑단까지 보면 더 되는 거고요. 이 종가로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3월 종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 평균 마이너스 32% 정도 되네요. 그쵸? 어디 저축과 연습님의 계좌는 800만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폭락 구간 때 어떻게 돼 있었나 한번 보잔 말이에요. 딱 보니까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율이 마이너스 16% 17% 돼 있어요. 뭔 말이냐? 코로나 폭락 때 마이너스 14%로 방어했습니다. 폭락의 극단일 때는 계좌가 마이너스 30% 40% 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자,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4%까지 방어를 해놨어요. 계산 딱 때려보면 4,600에서 손실 600이면 대충 딱 마이너스 14%입니다. 이거 계산기 돌린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4%로 방어했으면 자, 32%인데 마이너스 14%로 방어를 했다. 그러면 지수 대비 몇 프로 아웃퍼폼 한 거예요?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 평균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자, 코스피 기업이건 코스닥 기업이건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전체를 놓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평균을 놓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항상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계산을 해볼 때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굉장히 방어 잘하고 있다. 이 수익이 더블 나올 거다. 이거 코로나 이거 회복되고 뭐하고 하면 자, 제자리 이제 근처 가면 자, 50% 이상의 수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다. 넘어가면 더블 나올 거다. 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0% 회원분들 계좌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 마이너스 30% 막 찍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계산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 몇 프로에 14% 30%면 자, 16% 17% 되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5월에 시작했으니까 대충 2020년 3월이니까 2년 평균 쳐보면 연평균 8% 9% 아웃퍼폼 수익률이잖아요. 연평균 8% 9%는 워렌 버핏 수치 정도 됩니다. 피터 린치는 한 15% 정도 보면 돼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 자, 보통 폭락 구간에는 지수 대비 마이너스 1.5배 손실이 평균이에요. 근데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자, 분산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리밸런싱을 잡아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쌓이는 거다. 자본 규모는 어때요? 처음에 8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4,000까지 커있죠. 자금 투입이 지속적으로 됐다는 소리예요. 야, 그럼 안 샀으면 어떻게 될 거냐? 안 산 분들도 계좌 흐름은 비슷합니다. 지금 뭐 저축과 연습님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만 산 게 아니고 올라올 때도 이제 꾸준히 매입을 하셨던 것들을 이런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뭐 입고 데이터 보면 제가 이런 거를 좀 봤는데 꾸준히 이제 뭐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현금 계좌처럼 이제 관리하시는 것도 있고 한 것 같고.
자, 결국 우리는 믿어야 될 건 뭐냐면 경제는 우상향한다라는 걸 믿어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화폐라는 거는 정부에서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경제에 위기고 뭐가 뭐 힘들다 뭐 한다 하면 통화량을 늘려버린다고요. 그래서 화폐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뜻하고요.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라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제 생활 물가라든가 뭐 그런 걸 이제 물가 지표를 이제 집어넣는 거고 굉장히 왜곡된 지표란 말이에요. 자산이랑 모든 자산을 다 포함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년 전에 초등학교 때 20년 전이면 초등학교 때가 아니구나. 한 5년 전에 초등학교 때 떡볶이 가서 1인분에 300원이었어요. 200원, 300원 했다고. 컵떡볶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1인분에 3,000원씩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근데 떡볶이는 덜 올라온 거죠. 훨씬 많이 올라간 게 많은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왜 힘들겠어요? 떡 가격은 이거보다 더 올랐을 거라고. 아닌가? 떡 가격은 이거보다 더 안 올랐으려나? 떡하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근데 이건 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이 심하다는 소리니까. 또 딴 데로 셀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고. 이 물가 상승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경제는 우상향한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롱텀 투자라 그러는 거예요. 헤지펀드가 롱쇼 펀드니 어쩌니 해갖고 말만 뻔지르하게 해놓고 변동성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 하방 배팅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상방 배팅 해가지고 자 올라가든 내려가든 난 수익을 내겠다.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자, 상방에만 배팅하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계 부호 100위 안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헤지펀드 늘은 어때요? 90%가 지수 수익률을 못 이겨요. 저축가연습님이 8% 9% 지수 수익률 이기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헤지펀드들이라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잔머리만 써가지고 마케팅만 열심히 해서 영업만 하는 거죠. 못 이겨.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펀드 사태 같은 거 보면 펀드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과거에 이제 어때요? 신뢰를 못 준 거야. 이런 것들이 쌓인 거죠. 이 새끼들 투자하라고 돈 맡겨놨더니 매매나 하고 있네. 그래갖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안 나와. 연기금도 연평균 10% 수익률인데 지수 대비 아웃퍼폼 3, 4%를 계속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큰 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근데 도대체 증권맨들이나 사람들은 뭐 한 거냐 이거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롱텀 투자가 질 수가 없는 이유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몰빵하는 투기꾼들이나 헤지펀드들이나 삽질하는 거지. 물론 헤지펀드들이나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헤지펀드에서도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기가 막히게 짜서 손해볼 수 없는 차익거래 시스템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출난 사람들은 해내요. 근데 내가 그런 특출난 사이즈에 올라가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가 되지 못할 거면 매매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0위까지만 살아남는데 나는 한 10,000번째 정도 돼. 10,000등 정도 되는데 나 이거 10위 한번 해볼란다 하고 덤비다 깡고 나는 거라고요. 자, 몰빵 투기꾼들이나 삽질하는 거지. 투자자들은 어때요? 수익은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은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왜? 경제는 우상향하니까. 자, 수익의 기대치가 손실의 위험보다 훨씬 크니까. 손실의 위험은 마이너스 100% 이상 손실이 날 수가 없는데 수익의 기대치는 어때요? 무한대니까. 칠 수가 없다. 이거 분산하면.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2개 사고 3개 사고 10개 사고 100개 사고 1000개 사면 질 수가 없다라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때는 코로나 때는 같이 빠져갖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손실은 찍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죠. 이 아웃퍼폼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그거를 보자는 거죠. 지금 어때요? 지수를 딱 계산해보면
코스피, 코스닥, 저축가 연습님이 시작한 시점에서 코스피는 24% 정도 올라가 있고 코스닥은 11%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평균 대충 플러스 17% 정도 평균이 잡혀요. 그러면 저축가 연습님은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저축가 연습님의 수익률을 계산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피터 린치,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피터 린치는 지수 대비 아웃퍼폼 8% 10% 정도 했고요. 거꾸로 했다. 워렌 버핏은 한 60년 동안 8% 10%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 수익률이 한 15% 이상이 나와요. 20% 밑에 15% 이상 정도, 14년 정도 이제 펀드 운영하고 관뒀으니까. 자, 저축가 연습률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계좌 수익률이 대충 이제 배당 이제 대충 치고, 계좌 수익률이 한 88% 정도가 잡힙니다. 자산이 800만원이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꾸준히 투자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이거 저축도 하게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건 주식밖에 없어. 자산이 8천만원이 됐어. 일단 8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저축을 여기서 해갖고 이걸 열심히 4천만원까지 모았어요. 근데 돈은 갑자기 8천만원이 돼있네. 800만원으로 시작해서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됐잖아요. 근데 4천만원 정도 이제 계속 저축을 했는데 돈이 8천만원이 돼있어. 꽁으로 4천만원이 생겼어.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 생겼어. 이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주식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배당까지 쳐서 대충 90% 정도 잡고 계산을 해보면 3년 평균. 자, 지수 수익률은 자 17%. 자, 내 수익률은 90%. 그러면 대충 73% 정도 아웃퍼폼 한 거예요. 3년 동안. 지수 대비 연평균 24% 아웃퍼폼 한 거예요. 자, 피터 린치는 연평균 수익률이 20% 초반대 정도 됩니다. 14년 정도 복리로 계산해보니까 2900% 수익이 났어요. 29배 수익률이 났죠. 여기서 저축가 연습이 저축을 계속 하겠죠. 그러면 더 빨라지는 거고. 자, 그냥 단순 계산해보면 10년 지나면 피터 린치보다 지금 수익을 더 내고 있는 거잖아. 저축가 연습님은. 그럼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야, 20배만 대충 해서 어떻게 돼요? 이 복리가 입히면? 이 돈이 어떻게 돼요? 7천만원이? 지금 7천만원, 8천만원 다 돼가야잖아요. 이 8천이 어떻게 돼요? 8억. 20억 되는 거라고요. 10년, 15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이제. 자, 시작은 미약했으나, 시작은 미흡했으나, 시작은 800으로 시작을 했으나, 지금 일단, 자, 목돈 만들어 놨어요. 이제부터 스타트인가, 이제부터 스타트. 자, 이런 폭락 같은 거 한 번 더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은 2배, 3배씩 늘어나는 이제 마술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는. 그걸 최대한 회원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야! 니네 회원들 중에 수익 잘난 사람 것만 갖고 나온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대충 플러스만 했어요. 수익이 더 난 사람도 있고 덜 난 사람도 있는데, 대충 요 정도 수익률이 이제 평균치로 지금 인증해 주시는 분들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결과값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피터 린치,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좋아. 근데 이거는 지금 3년 데이터니까. 그럼 물론 아니죠. 10년, 20년 봐야죠. 앞으로 자산 규모가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만족할 만한, 자기가 본인이 만족할 만한 사이즈가 될 때까지는 전진을 쭉 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거, 자, 무서워할 거 아니네. 경험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겁날 게 없어. 문제는 뭐예요? 자, 이제 급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이브를 내가 어떻게 계획할 건가. 내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나. 저축금 대비해서 거치식 규모가 어떻게 되나. 내 자본 사이즈에서 이 7천, 8천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의 자본 사이즈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고민들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변동성들이 발생하고 했을 때 800만원, 2000, 3000일 때 변동성이 발생한 거랑 자 8천, 2억, 3억이 됐을 때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랑은 심리적 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수익률을 줄이면서 내가 분산에 더 강점을 둬서 뭐 이제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현금도 섞어갈 거냐, 섞어가는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갈 거냐, 수익의 속도를 늦출 거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견디고 내가 자본을 쌓아가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5년, 10년 동안 이런 인내를 해나갈 거냐. 이제 본인 몫인 거죠. 내가 원하는 자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분산을 하면은 수익률이 처지니까 몰빵을 해야 되는 개소리들 하지 말라 그러라고. 자, 데이터로 보여줄게요. 데이터로 보여준다고.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월덱스라는 기업 이거 쳐보세요. 보면, 자, 매수가 처음 추천했던 게 5,000원 구간대예요. 자, 지금 얼마에 가 있어요? 자, 27,000원 가 있죠. 자, 반도체 기업 중에 뭐 대장 중에 하나예요. 뭐 월덱스, 유진테크, 하나머트리얼 이런 것들 다 거의 바닥 근방에서 우리는 이제 편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ENF 테크놀로지 이것도 반도체고, 또 다른 게 뭐 PNT 같은 거, 자, 2차전지 장비 이것도 5,000원 구간대에 샀잖아요. 지금 수익률 354%, 지금 23,000원인데. 자, 지금도 이거는 매수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데 뭐. 근데 이제 이거는 가진 자의 영역인 거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수익률이 130% 뭐. 이게 복리계좌예요, 복리계좌. 자, 수익. 자, 원금 챙겨놓고, 원금 이상 챙겨놓고 보유하고 있는 계좌라고요. 이런 계좌 본 적 있냐고요. 뭐 380%, 340%, 370% 지금 쌓여있는 거 보세요. 여기에서 상장 폐지 돼봐야, 원금 빼놓고 보유해봐야 어때?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종목수를 많이 운영한다고 수익률이 처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운용자금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축가연이면 종목당 20만원, 30만원 사요. 종목당 20만원, 30만원 사는데 7천만원. 그러면 회사가 하나 망하면 20, 30만원 날아가는 거야. 내가 운영자금이 7천만원. 이게 리스크예요? 심리적으로 타격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장 폐지됐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우리 회원분들 말고 이런 계좌를 본 사람들이 있냐 이거예요. 막 수익률 진짜 막 300%, 막 500%, 뭐 150%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쫙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본 적이 있냐고. 자,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한 푼, 두 푼 모아서 큰 산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 같은 거 보면 이게 얼마나 그거야. 진짜 어떤 진리를 가지고 여기다 담아놓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맨날 살면서 듣고 보고 잘하면서도 생활에 입히질 못하는 거죠. 투자에 이런 걸 입혀야 돼요. 20만원, 30만원 가지고 수익을 30 쌓고 50 쌓고 수익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뭐하고 할 때도 노이즈가 안 생겨요. 이 수익은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운용자금 7천만원인데 2, 3천만원 날라가 버려. 이거 메우는데 몇 년씩 걸려요. 관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면 실패는 불가능합니다. 한방 수익은 한 방에 거덜나는 거예요. 몰빵에서 큰 수익 났다는 사람들 5년, 10년 후에 보세요. 99%는 깡통나 있어요. 데이터가 검증해줘요.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가끔 0.1%라든가 1%의 특출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없진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근데 그 작은 확률에 목매어가지고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극소수의 소수점 자리에 확률에 자꾸 배팅을 하라고 욕심을 부리고 하냐고. 그런 욕심만 절제할 수 있으면 투자는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깡통 나본 적이 있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니까. 나는 그때 깡통나고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는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했어. 한참 공부하고 한참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주변에. 그리고 어디에서도 듣지도 못했어요. 뭐 성공했다는 애들 보면 전부 다 매매해갖고 투기꾼들만 맨날 TV에 나오고 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막 주식에 접근하고 뭐하고 할 때는. 지금은 진짜 막 제대로 된 뭐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1% 안에 속할 거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욕심들 내지 마시고 정석으로 천천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부자들 되세요. 정석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서 부를 이루게 되고, 자, 이렇게 정석으로 투자를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면 이거는 사회에 굉장히 공헌을 하는 겁니다. 투기를 해서 내가 수익을 많이 냈다고 주변에다 권할 수 없잖아요. 야, 내가 이거 운 좋아서 이거 투기해가지고 이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도 투기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는 근데 권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합리적인 길만 찾아 나가게 되면 사람은 실패도 없고요. 저는 이제 막 사업 실패도 막 되게 어린 나이부터 막 자꾸 경험을 하고, 자, 실패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별로 인생에 이제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좀 많이 잃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진짜 막 그러면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이 크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하고 있는 단기 매매라든가 투기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건 아예 귀를 닫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혹하잖아요, 자꾸. 그런 욕심을 내가 절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귀를 아예 닫아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나쁜 짓이라고 딱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자금 유치를 쉽게 해주고, 그래서 자금 유치 막 IPO 해가지고 자금 유치하고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혁신들을 만들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창업이 활성화되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수익을 쌓아서 노후 준비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하고 하면 국가 비용도 줄어드니까 청년들도 미래가 생기고요. 진짜 뭐 다 이제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투기꾼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투기꾼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끔 하는 거예요. 결론은 망하더라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들 한 번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내 데이터들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은 장이 좋아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데 나중에 안 좋아졌을 때 진짜 수익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게 뭐 언젠가 오겠지. 1년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이게 오게 됐을 때 나는 이때 좀 잘 활용을 해서 내 부를 한 단계 업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스스로에 대한 관리 측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투자는 그냥 사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내가 좀 쫄리고 하면은 조금 나눠서 팔고, 그렇게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복리효과가 커지게끔 돼 있는 게 투자예요. 자, 그런 것들, 그러면 지금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200개예요. 저는 딱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서 상위 10% 못 뽑아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게. 성장률로 보면 또 다르고, 자, 이익이라든가 자산 가치로 보면 또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딱 목표가 상위 30%. 이것만 출연하려는 노력을 하자. 정확히 출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50% 이상은 출연할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30%까지는 노력을 하는 거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상위 50% 안에는 출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 수익률을 넘어서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장이 더 높고, 지수 평균보다, 상장 2200개 되어 있는 평균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 나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 나가면서 투자하면 아웃퍼폼 수익률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 수익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연평균 8% 9% 수익률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지수 수익률이.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면 10년이면 더블 정도 된단 말이에요. 8년에서 10년이면 더블 정도 된다고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8% 9% 수익률을 더 내면 이 8년 10년을 4년에서 뭐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웃퍼폼 수익률이 좀 더 나오면 이게 2, 3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으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니까, 수익이 쌓여가는 시간이, 내가 보유한 매매를 해서 이거를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을 찾고, 자,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시세가 붙었을 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또 뭐 매매를 해가지고 무슨 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막 그렇게 해갖고는 아웃퍼폼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쌓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축시켜 드릴 수 있으려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하고 경험하고, 노이즈도 경험을 해보고, 자, 손실도 경험을 해보고, 수익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입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 경험만 해봐도 안 되고, 손실 경험만 해봐도 안 되겠죠. 손실만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멘탈이 나가갖고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겁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근데 수익만 경험해보면 어때요? 흥분 상태에 있다고. 흥분 상태에 있어. 이것도 투자 못해. 나중에 결국은 이것도 담보된 깡통이에요. 그러면 겁을 너무 내도 안 되고 흥분을 해도 안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중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롱텀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데이터가 계속 우상향인데, 갑자기 지금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냐,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수익은 항상 쌓아가는 거고, 한 방에 만드는 게 아니다. 한 방에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투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늘에서 벌을 줍니다. 언젠가는 벌을 줘요. 저는 그 벌을 진짜 몇 번을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빚에 허덕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조를 좀 이게 철저하게 관리해가면서 회원분들만이 아니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모두 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나가면서 투자자가 돼서 나중에 자본의 자유도 이루고 또 이제 많이 나눌 수 있는, 돈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또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만 나눠준다 그래도 주변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항상 긍정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면, 자, 이 저축과 연습님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죠. 지금 이제 일단 800에서 차곡차곡 해갖고 이제 8천만원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또 이제 8억이 딱 되는 순간이 오면, 또 인증 한번 해야죠. 앞으로 한 5년, 10년쯤 되면,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